이번 주 뉴스 비하인드 함께할 분 소개합니다. 대구 MBC 신병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태우 기자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뉴스 비하인드는 다소 황당한 사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충격적인 사건, 천만 다행이었긴 했지만 큰일 날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기 여객기 비행기 비상문이 열린 채로 착륙을 해버렸습니다.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는데 굉장히 놀랬고 사고가 커지지 않았으니 다행이지만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 처음에 알려지기로는 비상문 바로 옆자리에 앉은 30대 남성 승객이 갑자기 비상문을 열고 뛰어내리려고 하는 것을 옆에 있던 승객과 승무원이 제압을 해서 더 큰 불상사를 막았다. 이게 최초 알려진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 비상문을 열었던 30대 남성은 비행기가 착륙한 직후 안전벨트를 풀고 비행기 밖으로 뛰어내리려고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승무원들과 승객들이 힘을 합쳐서 이 남성 행동을 제지했고요. 그 덕분에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남성은 경찰의 조사에서 답답해서 빨리 내리고 싶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네, 이태우 기자. 근데 이 항공 사건 발생 직후에 아시아나항공의 대처를 두고 제대로 된 대처가 맞나 아닌가 여러 논란이 있었다지요? 그렇습니다. 여객기가 비상문을 연 채로 공항에 안전하게 착륙을 한 뒤에 그리고 승객이 내린 뒤에 한 승객분이 저희 대구문화방송에 제보를 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대구문화방송은 다른 언론사보다 더 정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보도를 할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 보도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제보자인 권근한 씨가 대구 MBC와의 인터뷰 가운데서 아시아나항공의 대처가 좀 미흡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 말에 대해서 마녀 사냥식 댓글이 SNS에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보자 권근한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하는 소리가 났다고요? 뻥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문이 팍 열리는 그런 소리였겠지. 그러니까 압력차가 팍 생기는 소리였겠죠, 그게. 뻥 하는 소리 얼마나 굉장히 큰 소리였습니까? 그 폭발음인 줄 알았어요, 저는. 폭발음. 네, 그래서 저는 그쪽이 열렸다 생각 안 하고 꼬리 쪽 부분이 파손됐거나 하여튼 뭐 저는 폭발을 했거나 그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소리 컸어요. 그러면 그게 착륙하기 바로 직전 한 2분? 2, 3분, 3분, 2분, 3분. 2, 3분 안에. 네. 그러니까. 그럼 안에 이제 그 난리 났겠네요, 그 안에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제가 아는 일행은 앞에 탔어요. 예. 뻥 소리 나길래 뭐가 폭발했거나 아니면은 그 맨 앞에 탄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대요. 저기 그 뒤에서 누가 승객이 난동 불려가지고 난리가 났는갑다. 그래갖고 뭔가 싶어가 막 가려고 하니까 승무원이 제지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제가 지금 왜 이걸 제보하게 됐냐면 조치가 없어서 조치가. 나는 이 생각까지 했어요. 이거 비상문 안 닫으면은 착륙이 어렵겠구나. 가서 내라도 닫아야 되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 승무원들 얼굴을 봤거든요. 예. 가만 앉아 있어. 완전 겁이 질려가지고. 예. 그냥 완 자포자기 상태라 승무원들도. 승객들은 어떤. 우리 쪽에 탄 데는 완전 비명 지르고 난리 났죠. 그냥 딱 착륙 무사히 했을 때는 막 뭐 박수 치고 기도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러셨구나. 완전 히 재난 영화예요, 그냥. 이태우 기자. 네. 탑승객으로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게 왜 문제가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렇죠. 그 대구 MBC와 인터뷰한 것이 공개된 뒤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집니다. 또 다른 탑승객이 자신이 겪은 상황을 SNS에 올리게 되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권근한 씨가 저희 MBC와 한 내용과 사건을 시간대별로 정리해 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권 씨 인터뷰가 거짓이고 또 아시아나 승무원들이 대응을 못한 것이 아니라면서 여론몰이나 공격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글이 확산되면서 SNS를 통해서 비방 댓글이 무차별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아시아나항공 측이 한 말을 보면 비상문을 연 이 30대 남성이 뛰어내리려고 하자
이 승무원들과 다른 승객들이 힘을 합쳐서 제압을 하고 그 이후에 경찰에게 인계를 해서 넘겼다고 얘기를 했는데 취재를 해보니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지요? 그렇습니다. 이 남성은 착륙 후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측은 또 이 비상문이 어떻게 열렸는지 그 과정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에다가 피의자를 놓칠 뻔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신병철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지난 26일 낮 12시 39분쯤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가 비상문이 열린 채 대구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착륙 직후 비상문을 연 30대가 안전벨트를 풀고 뛰어내리려 했습니다. 이때 승무원들과 승객들이 함께 추락을 막았습니다. 승무원이 손님과 함께 그 비상구문을 연 손님이 내리려고 하는 걸 제압을 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아시아나항공 측은 문을 강제로 연 남성을 비행기에서 내릴 때 항공관련법에 따라 경찰에 바로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그 바로 체포가 이루어졌습니까? 네네, 그럼요. 어디 갔다가 된 거, 이제 저희들은 그 경찰에 인계를 할 때까지는 우리가 보호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경찰 신고하고 경찰이 왔을 때 바로 넘겨줬죠. 그런데 10여 분 뒤인 낮 1시 3분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확인됩니다. 경찰에 체포됐다는 남성이 대구공항 청사 밖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혼자 앉아 있다가 촬영된 겁니다. 이 남성이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 했던 탑승객 중 한 명인 권근한 씨가 직접 목격하고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 실신했던 승객이 그 벤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벤치 앞에 공항 버스가 서는, 시티2 버스가 서는 그 벤치였어요. 저 사람이 왜 저기 앉아 있지? 경찰에 확인한 결과 사진 속 인물이 비상문을 연 남성이 맞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마음만 먹었다면 충분히 도주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 남성은 마침 승객들 상태를 확인하던 아시아나항공 직원이 가까이 다가가자 비상문 레버를 작동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당시 승무원들은 이 남성이 비상문을 고의로 연 사실을 몰랐다는 증언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사진에 보다시피 누워 있어요. 배를 까고. 그리고 승무원이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놀라셨죠. 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5번, 6번을 했다고요. 경찰에 확인한 결과 아시아나항공이 최초로 신고한 시각은 낮 1시 20분쯤입니다. 승객들이 비행기에서 내리기 시작한 낮 12시 50분으로부터 30분이 더 지난 뒤였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측도 이 남성이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공항 밖에 있을 때 찍힌 사진이 있다고 취재진이 밝히자 말을 바꿉니다. 그때만 해도 이 손님이 문을 연 거는 몰랐어요. 그냥 이 손님이 좀 비상문 바로 앞에 있으니까 좀 이상 상태가 너무 놀래서 뛰어내리려고 해서 이제 승무원이 잡았고, 비상문 고의 개방을 막지 못했고 그 사실조차 몰라 눈앞에서 놓칠 뻔한 겁니다. 그 당연히 구조 상황이었지. 그게 제압 상황이 아닙니다, 절대. 제압 상황이었다면 제가 알기로는 저도 뭐 법을 전공이고 대충은 압니다만은 바로 긴급 체포가 이루어졌어야죠. 다행히 대형 참사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철저한 조사로 원인과 경위를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하는 만큼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신병철 기자. 네. 이 리포트를 보면 아시아나 항공 관계자들은 피의자가 비상문을 개방한 사람이라는 것도 모르고 방치해둔 거라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상당수 언론은 마치 승무원이 비행기가 이동 중일 때 비상문을 온몸으로 막은 것처럼 보도하면서 용담으로 미화했습니다. 하지만 취재해보니 이것 역시 사실과 달랐습니다. 변예주 기자의 리포트를 직접 보시겠습니다. 지난 28일 한 언론사의 첫 보도로 많은 언론사가 기사와 함께 실은 사진입니다. 비상문이 열린 곳에 한 승무원이 팔을 벌리고 출구 쪽을 가로막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을 근거로 착륙하기 직전이나 착륙해서 완전히 멈추기 전 온몸으로 추가 피해를 막았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측도 애초 활주로에서 이동하는 중 촬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완전히 비행기가 멈출 때까지, 그 뒤부터 멈출 때까지 그렇게 승무원이 막고 있었다.
하지만 승무원들과 함께 피의자가 비행기 밖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은 승객 권근한 씨가 비행기가 달리던 중 기내에서 촬영한 사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안전반에 내려와 있지만 누구도 문 앞에 서 있지 않습니다. 또한 누군가 멀리서 촬영한 이 사진에는 승무원 외에 누구도 보이지 않습니다. 대구 문화방송 취재진이 다시 확인하자 아시아나 항공 측도 이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근데 약간 뭐 쓰신 분들 중에는 기사 중에는 뭐 비행 중에 뭐 착륙 전에 그렇게 했다고 나오는데 정확한 거는 착륙한 후에 그 뛰어내리려는 손님을 맞고 난 뒤에 그 뒤에 이뤄진 일이에요. 그러면 이 사진은 정확히 언제 촬영한 것일까? 경찰과 아시아나 항공에 따르면 피의자가 비행기 밖으로 떨어지려고 한 시각은 착륙한 낮 12시 39분에서 40분 사이이고 탑승기와 연결된 시각은 12시 45분입니다. 승객들은 12시 50분부터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12시 44분쯤 자기 자리로 돌아온 권근환 씨도 승무원이 서 있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기억나요. 그 승무원 보니까 마스크 낀 그 하얀색 마스크 꼈죠. 그 여자 승무원은 기억은 합니다. 근데 그 승무원이 거기에 서 있었던 건 기억하지 못합니다. 취재진은 취재 끝에 비상구뿐만 아니라 여객기 옆모습이 함께 찍힌 사진을 확보했습니다. 바퀴는 고인목으로 고정돼 있고 공항 관계자도 비행기 바로 아래 서 있습니다. 적어도 비행기가 완전히 멈춰 서 있는 상태에서 촬영한 것이 명백합니다. 더구나 활주로를 이동하는 비행기에 있는 승무원의 모습을 먼 거리에서 촬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근데 대구 공항 관계자라고 했는데 그 어떤 뉴트를 통해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아시아나 항공도 대구 공항 관계자인 거잖아요. 다른 항공사일 수도 있고 아시아나 항공일 수도 있고. 누군가 특정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사진 일부만 제공한 건 아닌지 최초 보도한 언론사에 물어봤습니다. 저희는 그냥 다른 분을 통해서 받아서 그분이 자기 뭐 신상이나 뭐 이런 거를 절대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제보자께서 그렇게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더 이상은.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뉴스가 퍼져나가면서 부실한 조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태우 기자. 네. 이 열린 문을 온몸으로 막았다는 이런 기사가 도배가 되면서 이 전체적인 이후에 나오는 기사들이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도된 내용들이 많아진 이런 계기가 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대구 MBC 보도 이후 이 아시아나에 대한 여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아시아나 항공이 아주 적절한 대응을 했고 어떻게 보면 영웅적인 그런 대응을 했다. 이런 반응이 많았었는데요. 저희 대구문화방송이 아시아나 항공은 이 피의자가 비상문을 열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다고 이렇게 알리면서 여론은 급속히 바뀝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범죄가 벌어졌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사실조차도 아시아나 항공은 모를 수 있냐면서 어처구니 없다. 그런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에다가요, 그 아시아나 항공 측은 119 구조 요청도 늦었고, 그리고 경찰에 신고도 늦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신 기자. 네. 이 정도면은 아시아나 항공 측의 대처는 정말 총체적인 문제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고 그 경위가 어떻게 진행됐고 그리고 뭐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대책을 세워보자는 이런 방식으로 일이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항공사고나 사건의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상문이 열린 고도와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은 착륙하는 여객기에서 비상문이 열린 고도가 224m이고 시속 260km로 비행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문이 열린 시각은 지난달 26일 낮 12시 37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 시각은 비상문이 열린 정확한 시점은 아닙니다. 37분부터 38분 사이라는 얘기입니다. 경찰은 아시아나항공 측으로부터 비행 기록 장치를 넘겨받아서 수사를 했는데요. 수사 중이라서 정확한 시간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취재진이 비상문이 열린 시점을 항적 추적 사이트를 통해서 추정해 봤습니다.
플라이트 레이더 24라는 항공기 비행 정보를 제공해주는 스웨덴의 권위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지도에 실시간 상용 항공기의 그 비행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객기의 운항 정보, 출발지 및 목적지, 항공편, 그리고 항공기 유형, 등록번호, 위치, 고도, 표제, 속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취재진은 비상문이 열린 아시아나항공의 여객기를 검색해 봤습니다. 비상문이 열린 고도인 224m는 735피트인데요. 사이트에는 고도 775피트와 650피트에 대한 기록만 나와 있습니다. 비상문이 열린 고도는 775피트와 650피트 사이인데요. 고도 775피트를 비행할 때 시각은 협정 세계시, 즉 UTC로 3시 37분 21초입니다. 한국 시각으로는 9시간을 더 더하면 되는데요. 12시 37분 21초입니다. 650피트는 12시 37분 29초입니다. 그러니까 비상문이 열린 시각은 그 사이가 됩니다. 비행기가 고도 775피트에서 650피트로 하강하는 데 걸린 시간이 8초가 걸렸으니까 1피트당 0.064초가 걸린 셈인데요. 그래서 비상문이 열린 고도인 735피트의 시각을 구하면 12시 37분 23.56초가 나옵니다. 이 시각은 비행기 안에서 비상문이 열린 모습을 직접 촬영한 탑승객 박모 씨의 촬영 정보와도 일치합니다. 박 씨가 촬영을 마친 시각은 12시 38분 정각이고 동영상 길이는 19초입니다. 따라서 촬영이 시작된 시각은 12시 37분 41초인 셈인데요. 박 씨는 비상문이 열리고 10여 초 후에 촬영을 시작했다고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이 증언대로라면 12시 37분 21초에서 12시 37분 31초 사이에 비상문이 개방된 것입니다. 취재진이 계산한 시각을 경찰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거의 비슷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태우 기자, 근데 이렇게 우리 신병철 기자가 취재를 하고 시간 측정까지 했는데요.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것은 아니 비행기 비상문이 그렇게 쉽게 열린다고? 이런 질문을 당연히 던졌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비상문을 열 때 그 안에 타고 있던 승무원 그리고 바로 옆자리 사람들도 심지어 비상문을 여는 걸 몰랐다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증언을 종합해 보면 이 피의자가 안전벨트를 맨 채 비상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이 비상문이 열린 비행기 기종은요, 그 A321-200 시리즈라는 것인데요. 아시아나 항공의 말을 따르면 이 피의자가 앉은 자리 맞은편에 승무원이 앉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반대편 끝쪽에 승무원이 앉는 형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행기는 그 자동적으로 고도에 따라서 실내의 압력이 조정되는 그런 비행기라고 아시아나는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고도가 높으면 이 비행기 비상문을 열 수가 없는데 이번처럼 착륙을 위해서 내려와서 고도가 낮아지면 비상문을 열 수 있다는 게 아시아나 측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외신들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먼저 CNN은요, 항공 전문가 제프리 토머스를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기괴한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머스는 CNN에 기술적으로 비행기가 운항 중에 이 문이 열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기류를 거슬러서 문을 열어야 되는데 이것 역시도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어쨌든 한국에서 발생했다라고 썼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닉 윌슨 미국 노스다코타 대학의 항공운항과 조교수의 말을 인용했는데요. 공중에서 비상문을 개방하는 것은 역시 어렵고 항공기의 출구는 상당한 압력을 견디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윌슨 교수는 비상구는 기본적으로 제자리에 거기에서 움직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가디언도 우리나라 국토부 관계자가 AFP 통신 기자와 한 대화를 인용을 했는데요. 한국에서
한국 운항 사상 유례가 없던 일이 발생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 말들을 외신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또 아시아나 말을 종합해 보면 결국 비상문이 열린 고도가 얼마인지가 사건의 원인을 밝혀볼 수 있는 어디가 결함이 있었는지를 밝혀볼 수 있는 핵심적인 포인트 같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객기의 비상문이 열린 고도와 시점이 중요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에 아시아나항공은 고도 213m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213m에서 비상문이 열렸다고 얘기한 것인데요. 비행 기록 장치의 데이터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경찰이 아시아나항공 측으로부터 비행 기록 장치를 넘겨받아 수사한 결과는 224m였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발표한 고도보다 11m가 더 높았는데요. 왜 아시아나항공 측은 비상문이 열린 순간의 고도를 더 낮게 발표했을까요? 전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항공 사건인데 단순한 실수로 보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사건을 조사 중인 국토교통부는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문이 열렸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 없다고 아시아나항공 측이 밝혔는데요. 진짜 그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발생했는데도 왜 늑장 구조 요청이 이루어졌는지, 또한 피의자가 비상문을 열었다고 아시아나항공 측 직원에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10분 뒤에 알렸는지 등 이런 의문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네. 항공사고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 출발해서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대형 참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소한 일인지 어떤 중요한 일인지 절차를 정확하게 지키면서 규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언론이 이 사실과 다른 영웅 만들기에 집중하거나 그 과정을 호도한다면 이 중요한 규명 과정을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벌어져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는데 항공 참사는 외양간조차 남아있지 않을 수 있는 대형 참사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계산까지 열심히 해가면서 취재해 주신 우리 신백철 기자, 이토 기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